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일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교도소 이감을 대가로 3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소망교도소 교도관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호중 씨가 최근 이감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시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소망교도소의 좋은 조건 때문에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이곳으로 이감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소망교도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10년 12월에 경기도 여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데요. 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 교회 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운영 예산의 90%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곳입니다. 네. 이제 소망교도소가 인기가 있다, 재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각 방에서 보통 구경교도소 같은 경우는 배식을 받게 돼요. 그런데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는 구내 식당에서 이 교정 직원들과 함께 공동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수용 면적도 구경교도소에 비해서는 훨씬 넓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이 재소자들 이름이 불려지지 않죠. 수용 번호가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라요. 이름을 불러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주된 특징이고,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바베큐 파티도 한다고 해요. 어떻게 이곳에 입소할 수 있느냐 하면 정원이 400명인데 여기에 이제 결혼이 생기게 되면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류 또 면접 등을 거쳐서 입소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문제가 이제 불거진 거잖아요. 지금 이 민영교도소 직원을 어떻게 뽑느냐 하면 법무부가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아요. 이 소망교도소장이 직접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영교도소이다 보니까 구경교도소와 다른 점이 부패방지 교육 의무가 없어요. 보통의 구경교도소 같은 경우 이런 곳에서 일하는 교정 직원들은 뭐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사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수용자를 교화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지금 이 교도관이잖아요. 이 교도관 A씨가 김호중 씨에게 나 때문에 이렇게 좋은 소망교도소로 오게 됐으니 3천만 원을 달라. 근데 지금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두 사람 간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교도관 A씨가 힘을 써서 김호중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이 지금 소망교도소로 이감할 수 있게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민영교정시설 자체가 허술한 지휘 감독 체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무부가 이 교정시설 전반에 대해서 엄격한 감시와 감독, 이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범죄자가 특혜를 받는 수용소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호중 씨 논란은 불씨를 키울 전망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채롭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만나보시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 어머니 목 졸라. 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30대 강도가 침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그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 30대 남성 A씨가 지난 15일 오전 6시경에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씨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서 나나 씨와 모친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면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이 남성에게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요. 이후에 피해자인 나나 씨의 모친이 상처를 입었다는 병원 진단서에 따라서
특수강도 상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 강도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나나 씨의 자택에 침입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의 상황 정말 위험천만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A씨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나 씨와 모친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나나 씨와 모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맨손으로 A씨를 제압하고 이후에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턱 부위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요.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해당 사실이 전해졌을 때 최초에는 나나 씨와 모친은 어떤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후에 소속사가 입장문을 발표했죠. 네. 이 강도의 신체적 공격으로 나나 씨와 이 나나 씨 어머니에게 심각한 부상이 입혀졌다는 겁니다. 의식을 잃은 상황을 겪었다라는 거고요. 나나 씨 역시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두 사람 모두 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소속사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나나 씨 어머니 의식을 회복했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련해서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여성 피해자들이 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제압했다. 이런 보도를 접한 건 흔치 않은 사례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해서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사실 나나 씨 같은 경우는 뭐 고강도 액션도 이 대타 없이 소화를 해냈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한간에는 특공무술 이 4단 보유자다. 그러니까 구단자라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이런 이력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나나 씨가 지금 사실 맨손으로 잡았다는 기사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네. 장비가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 무술 유단자이어서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아마도 이 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어머니가 계시다 보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겠느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법을 권고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크게 다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요구에 응해준 다음에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게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네, 정말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가 연예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침입한 걸까요? 일단 뭐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렇게 진술했다고 해요.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범행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 30대 남성 A씨 직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나 씨의 사생팬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경찰의 입장인데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구속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저희가 이 사건 이전에 박나래 씨 자택에 이 절도범이 침입했다는 사건도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두 사건을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연예인의 집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연예인,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린 범죄는 아닌 것 같다라고는 합니다만 박나래 씨의 자택에 침입했던 절도범도 박나래 씨 집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두 사람 다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 자택을 자주 공개했던 적이 있고요. 나나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새로 이사한 집이다라고 하면서 집 내부를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범죄가 집을 공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연예인들이 집을 공개하고 나서 이런 지금 흉악한 범죄에 노출이 된 것이잖아요. 범죄자들이 이제 위치를 파악한다든지 보안 시스템을 파악한다든지 생활 패턴까지 파악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연예인이 집을 공개하면 뭐 팬과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연예인들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또 다른 방법보다는 수월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사적인 공간이 내가 살고 있는 집,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생팬이 침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이 연예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도되면서 한간에는 집 공개에도 선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본인의 유튜브 콘텐츠를 열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집 공개예요. 맞습니다.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 위험성이 크다라는 부분 분명히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신중함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강도 제압 과정에서 나나 씨 어머니의 경우 의식을 잃을 정도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너무나 위험천만했던 침입 사건입니다. 뭐 본능적으로 막아섰겠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경찰 신고를 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점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이번엔 미국 달궜다. 네, 그룹 에스파가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아마존 뮤직 라이브에 출연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 뮤직 라이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2022년에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 목요일 경기 생중계 직후에 송출이 되는데요. 온라인 스트리밍 콘서트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에드 시런이라든지 그린데이 같이 유명 팝스타들이 출연하기도 했는데 바로 현지 시간으로 13일 에스파가 이 무대에 섰던 겁니다. 상당히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에스파는 대표곡인 넥스트 레벨, 슈퍼노바, 아마겟돈, 리치맨 등 이 히트곡 10곡의 무대를 선보였고요. 강렬한 퍼포먼스와 함께 펼치면서 현지 팬들과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연 후에 에스파가 이 무대에 설 수 있어서 기쁘고 또 팬들이 함께 즐겨줘서 고맙다는 소감을 전하면서 이후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이번 출연으로 인해서 에스파, 이 글로벌 음악 무대에서 확고하게 본인들의 존재감을 입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에스파의 활약 정말 대단합니다. 에스파가 세 번째 월드 투어를 통해서 돔 공연까지 확정하면서 투어 규모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에스파가 지난 8일과 9일 양일 동안 일본 도쿄의 국립 요요기 경기장 제1체육관에서 콘서트를 펼쳤는데 이렇게 이틀 동안의 공연에 무려 24,000여 명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네. 전석 매진이라고 하죠. 공연 말미에 내년 공연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했는데요. 내년 4월에 일본에서도 공연이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4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교세라돔에서 공연이 있고요. 또 25일과 26일 양일간 도쿄돔에서 공연을 확정해서 현지 팬들 상당히 뜨거운 큰 반향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 데뷔 후에 이 에스파 최단 기간에 도쿄돔에 입성을 했죠. 그리고 2년 연속 도쿄돔 공연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년에는 교세라돔까지 포함하면서 공연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K-팝 대표 걸그룹으로서 이 해외 돔 공연을 성공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본 내 대표적인 돔 공연 두 곳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에스파 강력한 티켓 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현지 인기가 어느 정도냐,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뭐 탄탄한 음악적인 실력, 퍼포먼스로 인해서 이 팬층이 아주 단단하게 구축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뭐 2025년 일본 주요 도시에서 아레나 투어를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에스파의 글로벌 성장세라든지 위상 입증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돔 투어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마저 또 매진 행렬이라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에스파가 17일에 데뷔 5주년을 맞았습니다. 에스파 멤버들은 5주년을 맞아서 멤버별로 솔로곡 음원이 담긴 스페셜 디지털 싱글을 발매했는데요. 팬들에게는 정말 귀한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에스파야말로 데뷔하자마자 바로 뭐 대중에게 상당히 큰 사랑을 받은 맞습니다. 대표적인 걸그룹이잖아요. 네. 뭐 에스파를 따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걸그룹, 또 초신성 걸그룹이라고 하죠. 5년 전 17일 데뷔를 했는데 블랙 맘바로 강렬한 모습으로 가요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에 넥스트 레벨, 또 세비지, 걸스, 슈퍼노바, 아마겟돈, 위플래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히트곡들을 맞습니다. 발표했어요. 사실 내는 곡마다, 발매하는 곡마다 K-팝 간판 걸그룹답게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K-팝 내에서 독자적인 장르를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가 SM의 뮤직 퍼포먼스, 줄여서 SMP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입증해낸 대표적인 걸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에스파에게 초신성 걸그룹이라는 타이틀을 안겨준 대표곡이 슈퍼노바잖아요. 이 슈퍼노바 곡이 실린 정규 1집 이 아마겟돈에 집약된 SMP를 통해서 세계관을 지구가 아닌 우주로 확장했죠. 맞습니다. 에스파가 데뷔 5주년을 맞아서 발매한 스페셜 디지털 싱글 멤버별 솔로곡 4곡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지난 8월에 열렸던 세 번째 콘서트에서 선보인 곡들을 음원으로 공개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일단 이 싱글곡들 뭐 팬들에게 멤버별로 어떤 음악적인 개성, 색다른 매력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앨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멤버 전원이 작사, 작곡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팬들이 엄청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이거 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 이제 뭔가 그룹 활동을 하는 멤버들을 보면 작사, 작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특정 멤버 한 사람이 작사, 작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멤버 전원이 작사, 맞습니다. 작곡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노래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단순히 가수가 아닌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멤버들 곡 특징을 보면 뭐 윈터 같은 경우는 솔로곡 제목이 블루예요. 이 곡은 이 팝 락 장르입니다. 뭐 무기력했던 어떤 일상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강렬한 의지를 담아내고 있고요. 또 카리나의 굿 스터프라는 곡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표현하는 힙합 댄스 곡입니다. 팬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 강렬한 에너지를 전달할 거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멤버들의 어떤 개별적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음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음반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또 5주년을 기념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팬과 또 에스파 멤버들 각자 이 특별한 유대감을 강화시킨다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 걸그룹들이 있지만 참 에스파는 에스파만의 그 독보적인 매력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르가 에스파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쇠맛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쇠맛으로 표현되는 특유의 중독성으로 앞으로도 좀 각별히 좀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목표는 전국대회 우승. 네, 다음 주 첫 방송을 앞둔 스포츠 예능이죠. 야구 여왕의 감독 추신수가 목표는 여자야구 전국대회 우승이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당찬 목표를 밝혔다고요. 네, 요즘 스포츠 예능 참 많죠. 이 중에 이제 다음 주 25일이죠. 다음 주 25일 밤 10시에 또 한 종편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는 새로운 스포츠 예능이 있습니다. 바로 야구 예능인데, 네. 야구 여왕인데요. 네네. 이 야구 여왕, 여성 스포츠 레전드들이 팀을 이뤄서 본격적으로 야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성 야구의 발전과 흥미진진한 경기를 선보이는 신개념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여성 야구단 이름이 블랙 퀸즈입니다. 이 블랙 퀸즈의 감독을 맡은 사람이 바로 레전드 메이저리거죠. 추신수 씨인데요. 한 인터뷰를 통해서 팀을 이끌게 된 이유, 목표, 뭐 관전 포인트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 일단 지금 선수단이 정예 멤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각 종목에서 최고를 찍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집요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열정과 태도 면에서 확실히 다른 스포츠 예능과는 차별화가 있다,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창단 3개월 만에 보여주는 성장 속도가 그야말로 눈부시다, 놀라운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블랙퀸즈 멤버들, 기대가 되는 멤버들인데, 일단 리듬 체조 선수 출신이죠. 신수지 씨, 또 사격의 박보람 선수, 또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 김보름 선수, 육상 선수인 김민지 선수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신수 선수가 익숙했는데, 이제는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렇네요. 익숙하게 불릴 것 같은데요. 네네. 각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목표가
전국 야구, 여자 야구 전국대회 우승이고요. 네.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블랙퀸즈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방송에서 여성 야구 선수를 접하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박세리 단장과의 호흡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박세리 단장이 이번에 큰 역할을 했는데 네. 블랙퀸즈 멤버들을 모으는데 박세리 단장이 역할을 크게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블랙퀸즈의 단장으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 건데 박세리 씨나 추신수 씨 모두 이 팀의 정신적, 기술적 멘토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분위기 메이커이자 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인물로 출연을 한다는 후문입니다. 두 사람 이 호흡에 대해서 추신수 씨가 예전부터 박세리 씨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다고 해요. 실제로 함께 해보니까 호흡이 너무 잘 맞는다라고 하면서 박세리 단장이 선수들의 감정 케어를 섬세하게 챙겨줘서 본인에게도 선수들에게도 상당히 큰 힘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박세리 단장 역시 한 인터뷰를 통해서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네.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면이 있다라고 해요. 두 사람 다 월드 클래스 출신의 선수, 이제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장과 감독으로 만나게 된 건데요. 시너지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였는데 이제 추신수 감독입니다. 그런데 출연하기까지는 망설임도 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추신수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네. 일반인으로 구성된 팀이었다면 감독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선수 몇몇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 스포츠 선수 출신이고 심지어 각 종목에서 정상을 찍었던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뭔가 다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감독직을 맡게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야구 선수이기는 했지만 여성 야구 선수들 이 팀이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몰랐다는 부분에 있어서 미안할 정도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블랙퀸즈를 창단하면서 여성들이 이 관중석에서 응원만 하는 존재로 머물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포부도 밝혔어요. 경기장에서 직접 뛰고 도전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나도 야구할 수 있다. 여성들에게 이런 용기를 전하고 싶었다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야구 여왕의 첫 방송 기대가 큽니다.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선수 전원이 일반인이 아니라 선수 출신이잖아요. 선수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운동신경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야구라는 스포츠 종목 빠르게 습득해내는지 이걸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들이기 때문에 승부욕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또 여전히 이 노력과 열정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세리 단장이나 추신수 감독 모두 우리 호흡 정말 잘 맞아요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뿜어내는 시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선수 출신이고 또 정점을 찍었던 선수들이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종목에 도전을 한 거잖아요. 이들의 어떤 성장기 또 도전 정신을 보는 것도 색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다른 스포츠 예능과 다른 점이 네. 각각의 스포츠에서 자리매김을 했던 선수들이 새로운 종목인 야구를 택했다라는 거잖아요.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구라는 경기는 남성 스포츠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구가 여성 스포츠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보는 것, 그러니까 성장기뿐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들 하죠. 이 진심을 다하는 여성 야구 선수들의 진면목 또 감동적인 성장기를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뉴진스 복귀 잡음, 완전체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소속사와 분쟁에서 패소한 뉴진스 멤버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공식
복귀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 걸까요? 일단 뭐 뉴진스 멤버 전원이 1심에서 패소를 하고 저는 항소할 줄 알았는데 네.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죠. 그런데 어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뉴진스 완전체 활동 재개에 대해서 공식화한 입장이 아직 안 나온 겁니다. 네. 일단 5명의 멤버의 서로 다른 모습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혜린과 혜인의 경우는 지난 12일이었죠. 어도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머지 3멤버는 어떤 모습일까? 민지, 한이, 다니엘 이후에 이 어도어를 통해서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고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어도어로 복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멤버가 어도어와 사전 교감을 거쳐서 복귀 소식을 알린 것하고는 굉장히 달랐죠. 그러면서 논란이 상당히 커졌던 상황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어도어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일에는 3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 중이다.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죠. 뉴진스 멤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도경 어도어 대표와 개별 면담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3멤버의 개별 면담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한이 같은 경우는 남극에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2명의 멤버하고는 개별 면담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한이하고는 아직 면담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혜린과 혜인과 다르게 다른 멤버들 복귀 의사를 전달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세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새 멤버가 복귀하기에 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도어가 이 입장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 잡음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의 엄마를 자처했던 민희진 전 대표는 다시 의견을 냈습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가 5일 때 비로소 꽉 차는데 돌아온 이상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라는 사람이 지난 15일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던 중에 민 전 대표로 받은 입장문을 공개했고요. 또 보니까 어제 한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관련 목소리를 더 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본질이 지금 민희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하이브와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 본질이 본인을 겨냥한 거라고 하면서 멤버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본인과 하이브 간 재판에 뉴진스 멤버들까지 연결짓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민희진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공감을 얻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기에는 이 발언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뉴진스를 이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끌어당기게 했던 사람이 바로 민 전 대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목소리를 냈는가 하면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보호가 아닌 독립을 목적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이렇게 판시한 상황입니다. 네. 본인이 분쟁의 중심에 뉴진스를 세워놓고 불필요한 분란과 해석을 경계하겠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낸 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민 전 대표가 이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뉴진스만 끌어놓은 것이 아니죠. 네. 여기에 르세라핌, 아일릿 같이 이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에 소속되어 있는 걸그룹들 역시 끌어들이면서 큰 피해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 전 대표의 어떤 전략에 피해를 입은 이 다른 아이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 건데요. 여기에 또 지금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5 멤버들이 보호받아야 된다. 이 내용도 역시 공감받지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죠. 네. 이 메시지만 놓고 본다면 여기에 비판을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전 조건이 있죠. 이 뉴진스가 르세라핌, 아일릿같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일련의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용이 됐을 경우엔 아이들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진스가 실제로 직접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는 뭐 여러 언론 보도들이 이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언론들이 냈어요. 네. 이게 설득력이 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뉴진스 행보를 보면 본인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와 어도어 사이의 전속 계약은 무효다라고 선언을 하고 어도어를 이탈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아주 선명하게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민 전 대표가 이 갈등 속에 뉴진스를 넣었다면 뉴진스가 여기에 동조를 하면서 불씨가 계속해서 확산됐던 측면이 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가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면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르세라핌이라든지 아일린 역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 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민희진 전 대표 물론 뉴진스의 엄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네. 했습니다만 뉴진스의 프로듀서가 더 이상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에 어도어가 민희진 대표에게 프로듀서를 계속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잖아요. 뉴진스 프로듀싱은 이제 민희진 전 대표 몫이 아니라 어도어의 몫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희진 전 대표가 1차 입장문, 2차 입장문 계속해서 입장문 이 본인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좀 자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본인이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일단은 지금 먼저 어도어를 통해서 복귀 의사를 밝힌 두 사람과 나머지 세 사람의 입장이 분명히 다른 건 사실입니다. 네. 이 3인 복귀에 잡음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희진 엄마라면 정말 뉴진스의 엄마라면 정말 네. 뉴진스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쯤에서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네. 당시 뉴진스가 기자회견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신뢰 관계가 파탄이 됐기 때문에 소속사와의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과연 그 민희진 대표가 없는 어도어가 자신들을 제대로 보호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새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주였죠. 뉴진스가 글로벌 팬들 투표로 선정되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여전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뉴진스의 복귀를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기대가 여전한 거겠죠? 그러니까 1년 공백이 무색하다라는 네.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뉴진스가 최근 2025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 K-팝 그룹 부문 트렌드 오브 더 이어 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상이 1년간 진행된 이 트렌드 오브 먼스 월별 투표 결과로 합산돼서 받을 수 있었던 상인데요. 지난해 이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그랜드 아티스트를 포함해서 2관왕을 뉴진스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상 자체가 글로벌 대중음악 팬들의 투표로만 선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상인데요. 뉴진스가 1년간 다들 아시겠지만 법적 분쟁 또 활동 공백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과 팬들 사이에서 강력한 영향력 그리고 트렌드 주도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이죠. 스포티파이에서 뉴진스가 발표했던 곡들 누적 재생수가 이미 69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뭐 일단 뭐 데뷔 때부터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 또 이 음악적인 감각을 선보이면서 K-팝 팬들을 열광케 했는데요. 일단 팬덤의 끈질긴 지지가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뉴진스 멤버 5 모두가 전속계약 법정 공방을 벌였던 소속사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그룹 르세라핌 팬덤이 하이브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에 나서는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이었는데요. 이 뉴진스의 복귀 발표 이후에 분리해달라. 그러니까 뉴진스와 르세라핌 분리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트럭 시위를 벌인 겁니다. 트럭 전광판에 있었던 글귀들을 보면 진짜 가해자 팥찌와 진짜 피해자 르세라핌 무조건 분리하라. 가해 팬덤 버니즈의
르세라핌 악플 테러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서 적극 고소하라. 이런 강력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문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네. 민희진 전 대표가 이 어도어 대표였던 시절에 기자회견을 열고 르세라핌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었죠. 르세라핌이 그러니까 하이브가 첫 걸그룹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깨고 르세라핌이 나왔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르세라핌 이미지가 실추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 주장으로 사실 르세라핌은 뭐 하이브와의 분쟁, 민희진 대표 사이와의 분쟁에서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대중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노출이 됐고요. 뭐 별도 콘텐츠나 관련 게시물들의 악플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뉴진스는 홀대받은 콩쥐, 르세라핌은 팥쥐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두 팬덤 간의 갈등의 골도 깊어진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 골이 깊어진 만큼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또 아티스트 보호뿐만 아니라 팬덤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과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팬덤 간의 충돌, 뉴진스가 완전체로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팬덤 간의 충돌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하이브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중재책을 내놓는지 이 역시 지금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도어가 소속그룹 뉴진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악성 게시물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도어가 악플러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어도어가 지난 17일 팬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 안내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이 글을 보면 최근 아티스트에 대해서 가짜뉴스라든지 사생활 침해, 욕설, 멸칭 사용 같이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온라인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을 게시한 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딥페이크 가해자들 합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이미 전달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딥페이크 범죄 척결을 위해서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권익 침해와 관련해서 관련 제보도 해달라 이렇게 지금 팬들에게 부탁해 놓은 상황인데 이런 법적 대응, 아티스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뭐 비단 뉴진스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완전체 복귀를 앞둔 뉴진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이는데요. 팬들이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왕성한 활동을 앞으로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뉴진스의 저력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업계에서는 뉴진스가 항소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사실 한창 활동해야 될 시기에 1년 공백이 생겼는데 항소를 하고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커리어적 손해라든지 경제적인 네. 손해 막심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완전체로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 사람에 대한 개별 면담 완벽하게 진행이 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뢰가 깨졌는데 다시 봉합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로가 살 길, 뭐 이들이 이 원하는 바가 잘 조율될지에 대한 문제가 하나 또 넘어야 될 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내부 전쟁이 과연 완벽하게 끝날 수 있느냐. 일단 2인의 결정, 3인의 결정이 지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부적으로 멤버들끼리 풀 수 있는지예요. 뭐 여기에도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해드렸듯이 지금 하이브 내에 집안 싸움을 했었던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다른 레이블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지도 넘어야 할 산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대중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실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외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중이 이 뉴진스를 향해서 지지를 보여줬던 대중들도 등을 돌렸던 상황이 연출이 됐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대중에 대한 어떤 신뢰 회복도도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다 무대 뒤의 일이라면 무대에서의 뉴진스의 모습과 관련된 부분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이 아티스트 뉴진스의 엄마였던 민희진 대표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뉴진스가 보여줄 무대에서의 모습, 과거의 모습과 똑같다면 과거의 모습에서 머무는 거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뉴진스 같지 않아 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에서 세련된 한 스푼이 필요한 건데 이러한 부분을 과연 어도어가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도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 어도어와 뉴진스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도 뉴진스의 첫 정규 앨범을 어도어가 꾸준히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들린 소식이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해외 유명 프로듀서들과도 접촉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네. 그만큼 뉴진스가 복귀했을 때 어떤 대중들에게서 합격점을 받기 위해서 어도어가 물밑 작업을 했다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뭐 갈등이 원만히 봉합이 되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고 한다면 대중들에게서 잃어버렸던 신뢰도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워낙 영향력이 컸던 만큼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뭐 K-팝 팬들 아직까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뉴진스가 무대에서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요, 연예계의 AI 주의보입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연예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딥페이크부터 AI 기술로 만든 대화 또 사진들로 인한 범죄로 연예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예가가 유독 AI 범죄에 취약하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이름과 얼굴이 대중들에게 다 노출이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점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각 소속사들마다 AI 범죄나 딥페이크 범죄에 뭐가 속상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졌다 하더라도 피해 몫이 온전히 연예인의 몫이 돼버리는 거죠. 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소속 연예인과 관계가 없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소속사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는 지금 AI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사실 여부 판단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이게 폭로야 라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여부 팩트체크 이전에 대중들은 그 기사부터 믿게 돼요. 네. 그리고 이후에 연예인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팩트체크가 돼서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뭐 정정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중은 이 정정기사는 그다지 귀담아서 보지 않는, 그러니까 귀담아서 수가 듣지 없어요. 않고 그렇죠. 네.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특히나 연예계 이 걱정해야 될 영역이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였죠. 연예계를 휩쓴 것이 바로 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였는데요. 가상 이미지가 실제로 둔갑돼서 유포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스타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특히 연예계에서도 여성 연예인들을 성적 대상화해 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범죄가 줄을 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뉴진스, 또 아이유, 권은비 씨, 트와이스 멤버들, 배우 박규영 씨 등도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됐는데요. 일단 뭐 그 중에서 일부의 경우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연예인들 사진이나 영상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악용해서 딥페이크 범죄에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엔터업계가 적극적으로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사실 영상이 올라온 사이트들 대부분이 이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게시물 삭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익숙한 사람의 얼굴마저도 의심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외신의 보도도 있었죠. 이거 정말 창피한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업체가 지난해 7월에서 8월 이 딥페이크 사이트 등에 올라온 영상물 약 9만 5천여 건을 분석했는데 성착취물에 등장한 개인 중에 53%가 한국인이었다는 겁니다. 네. 피해자 중에 미국인이 20%로 둘째로 많았는데 뭐 53%와 비교하면 굉장히 격차가 크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성착취물의 어떤 대표 표적이 된 사람 10명 중에 8명이 한국 가수였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의 진앙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사가 이뤄진 시점이 지난해 7, 8월이었기 때문에 네. 이때를 돌아보게 되면 챗GPT 등장 이후에 일반인들도 딥페이크를 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이기도 했는데 이게 유명 연예인들에 그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뭐 여대생, 여군, 교사에 이르기까지 초중고생들에게 이르기까지 딥페이크 이 범죄 대상이 늘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고요. 허위 영상물의 이 유포와 유포 목적의 제작만 그동안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그 결과로 지난해 9월부터 단순 제작과 소지,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중요한 건 지금 이 관련 판결 내용 중에 집행유예를 판결한 내용들을 보면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판결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피해를 입은 상황을 보면 절반 이상이 이제 피해자 2명 이상이었고요. 유포 횟수가 100번 이상인 사건도 3건이나 됐습니다. 그런 만큼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경우는 유포됐을 때 이걸 완전히 삭제하기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 성범죄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보다 더 좀 무겁게 고려해서 이 범죄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반영해서 법이 다시 한번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덧붙입니다. 네. 이 딥페이크 범죄가 지나가고 나서 최근 연예계에는 AI 기술로 조작된 대화 또 사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배우 이희경 씨에 대한 게시물이 확산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희경 씨가 누군가와 모바일 메신저로 음담패설을 나눈 내용이 담겨져서 충격을 줬는데요. 네. 이희경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A 씨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하고 욕설 또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희경 씨 소속사 측에서 해당 작성자 A 씨가 약 5개월 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협박성 메일을 보내면서 금전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당시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사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이후에 본인이 돈을 달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다른 여자들도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련 글을 올렸다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냈어요. 네. 그러면서 이희경 씨와 주고받은 DM이에요 라고 이 관련 글을 또 올리기도 했는데 이희경 씨의 진짜 계정이 맞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장을 펼친 거죠. 하지만 일부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는데 결국엔 해당 작성자가 이 모든 게 AI의 장난이었다. AI로 장난을 쳤다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I로 장난을 치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한 것처럼 돼버렸다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낸 건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함께 나눴던 대화입니다. 사진입니다. 이렇게 증거라고 내놓잖아요. 네. AI 조작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이렇게 진짜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도 혹시 AI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가능성 역시 지금 이희경 씨 관련 사건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네. 배우 이정재 씨도 AI 범죄의 타겟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의 얼굴과 신분증을 합성한 AI 이미지가 사용된 로맨스 스캠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사칭범이 본인이 이정재 씨라고 하면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서 계속해서 돈 요구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피해 여성이 피해를 본 금액만 무려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AI라는 게 뭔가 패러디 용도로 활용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질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AI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가능했는데 이제 이 짧은 시간에 AI 기술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목소리와 얼굴까지 합성한 영상까지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를 사칭해서 목소리와 영상을 직접 만들어냈던 범죄도 있었습니다. 연예계가 유독 AI 범죄에 취약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뭐 소속사들이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대할 수 있는 건 관련해서 어떤 처벌 요건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연예인 이미지 보호 기술 역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어디까지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딥페이크 같은 AI 조작 컨텐츠를 탐지하는 기술 개발 역시 AI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 기술 역시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